나는 죽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오후 3시 47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12분 동안, 그 12분 동안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는 바로 그곳에. 그리고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를. 심장이 멈춘 12분, 저승에서 본 것. 67세 김영수 씨의 실제 체험 고백. 이 이야기는 실제 근사 체험 앤디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던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맥박이 없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 다시 제세동.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제 몸에서 떠나 있었어요. 천장 근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침대 위에 누운 셔츠가 찢어진 채 가슴을 압박당하는 그 노인이 신기하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 그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아주 크고 검은 한복을 입고 계셨죠.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갈 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됩니다. 할 일이 남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을 이끌었죠. 응급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2분 후, 저는 돌아왔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70이 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공무원 생활 35년 하고 3년 전에 퇴직했죠. 아내 최순자와는 결혼한 지 42년째입니다.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 손주가 5이에요. 제 인생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극적인 일도 없었고 특별한 성공도 없었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았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걷습니다. 1시간 정도 걸어요. 건강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밥을 먹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죠. 저녁에는 손주들이 가끔 놀러 와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2023년 4월 15일.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 다녀와요. 네, 다녀올게요. 평범한 대화였죠. 매일 하던 대화. 그게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4월에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 올해도 벚꽃이 예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더니 갑자기 쿵 하고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등살로 한가운데 다행히 옆을 지나가던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분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같아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8분 만에. 그 8분 동안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그분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셨대요. 정말 천운이었죠.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응급실, 밝은 형광등,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 환자 67세 남성, 급성 심근경색 추정, 심정지 상태, 즉시 제세동, 충전 완료, 모두 떨어지세요. 쾅, 제 몸이 튀어올랐습니다. 심전도를 봤어요. 평평한 선, 맥박 없음, 다시. 쾅,
또 평평한 선. 의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심폐소생술 계속. 에피네프린 투여. 젊은 간호사가 제 가슴을 힘껏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모습을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네, 제 몸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천장 근처에서요. 신기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신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게 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가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여보. 의사가 아내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에요. 제발, 제발요.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42년을 함께 산 아내.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여자.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는구나. 손을 뻗었지만 당연히 닿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제 몸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키가 큰 사람.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당신은? 갈 시간입니다. 김영수 씨. 그분의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상한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죽은 건가요? 육신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이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가야 할 곳으로.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묘한 감촉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아직.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입니다. 응급실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울음소리도 의사들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둠.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저승사자분이 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1분일 수도, 1시간일 수도, 1년일 수도 있었죠. 그러다가 앞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하얀 빛. 점점 밝아지더니 어느새 저는 터널을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곳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형체들이 움직였어요.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뭔가 투명하고 희미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경계입니다. 이승과 저승이. 저승이요? 부르는 이름은 여럿입니다. 저승, 피안, 혹은 다른 세계.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현실감이 왔어요. 나 정말 죽은 거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저승사자분이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니, 문이라기보다는 경계. 그 너머로 더 밝은 빛이 보였어요. 저기가 뭐죠? 당신이 갈 곳입니다.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춰섰어요.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라니요? 할 일이 남았어요. 못다한 일들이. 저승사자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못다한 일? 당신은 67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게는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갑자기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노년. 빠르게 지나갔지만 하나하나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한 장면에서 20년 전 제 동생과 싸우던 장면이었습니다. 동생 영철이와 저는 한때 정말 가까웠어요. 형제니까요. 2년 터울.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자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꿈도 함께 얘기했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20년 전 부모님 유산 문제였어요. 큰 돈은 아니었어요. 집 한 채. 하지만 그걸 두고 우리 형제는 다퉜습니다. 형, 이건 불공평해. 나도 똑같이 받아야지. 야,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그건 형 마음대로 한 거잖아.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말다툼이 싸움이 됐고 결국 법정까지 갔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법원은 반반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눴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형제는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20년 전이에요. 법원 앞에서였죠. 형, 나 다시는 형 얼굴 보기 싫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명절에도 제사 때도 따로 지냈습니다. 가끔 영철이 생각이 났어요. 잘 살고 있을까? 화해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거잖아.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죽어서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저승사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십니까? 당신이 못다한 일이 무엇인지. 예,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어요. 자존심 따위가 뭐가 중요했겠어요. 영철이는 내 동생인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가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영철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승사자분은 한참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어요. 당신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후회하며 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발요.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여보, 돌아와요. 제발. 아내 목소리였어요. 여보, 저승사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당신을 부르는 사람이 있군요. 예, 살아있는 자들이 간절히 부르면 가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럼 제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요. 돌아가면 후회 없이 사세요. 남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승사자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가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 없이 오십시오. 그 순간 뒤에서 강한 힘이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다시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맥박 잡혔습니다. 의사의 외침이 들렸어요. 심박수 돌아옵니다. 혈압 측정, 산소 포화도 확인. 저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죠.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이 환호했어요. 12분 만입니다. 기적이에요. 간호사가 울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방금 뭘 했지?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아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나야 알아봐.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여자. 제 인생의 반쪽. 순자야. 나야. 당신 살아났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나 어디 갔다 왔어? 응. 뭐라고? 나 저승에 다녀왔어.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환각일 겁니다. 심장마비 때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환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했으니까요. 저승사자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모니터에 연결돼서 심전도를 계속 체크받았죠. 자식들이 왔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딸, 다들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빠,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제 핏줄, 제가 이 세상에 남긴 것들. 미안하다 아빠가 걱정 끼쳤구나. 무슨 말씀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정말 위험했대요. 12분 동안 심장이 멈췄다고요. 보통은 뇌 손상이 오는데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멀쩡하시대요. 그래, 기적이지. 진짜 기적이었어요. 저승사자분이 저를 돌려보내주신 거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됐어요.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술, 담배 절대 금지,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운이 좋으셨어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두 번째는 없다. 저승사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 가슴이 뛰고 있다는 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후회 없이 살자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20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동생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변했지만 여전히 영철이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아, 누구세요? 나, 형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긴 침묵.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당연했죠. 20년이나 연락 없었으니까. 영철아, 나 얼마 전에 죽을 뻔했어. 뭐, 심장마비로 12분 동안 심장이 멈췄었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자존심 때문에 동생도 못 만나고. 형, 미안하다. 영철아, 형이 잘못했어. 20년 전, 그때 형이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형이 잘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철아, 형 용서해줘 제발.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욱했어. 아니야. 형이 잘못한 거야. 형 보고 싶었어. 진짜로.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형제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울었어요. 영철아, 우리 만나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응. 형 언제 볼까? 내일 보자. 하루도 미루고 싶지 않아. 알았어. 형, 다음 날, 저는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냉면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철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어요. 주름도 많이 늘었고 20년이라는 시간이 보였습니다. 형, 영철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어요.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에 포옹.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는 냉면을 시켜서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영철아,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래. 형 나도 그러고 싶어. 그날 이후 저와 영철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냥 이야기도 나눴어요. 20년 동안 못한 이야기 들으려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당신, 영철이랑 화해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응, 나도 그래, 진작에 그럴걸.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한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저는 아내에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요. 여보, 왜? 나 당신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사랑해.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사랑한다고, 42년 동안 고마웠다고, 당신 만나서 행복했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왜 갑자기 이래?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나 표현을 잘 못해서.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한테 잘할게, 많이 사랑할게. 아내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잤습니다. 신혼 때처럼요. 손주들도 자주 만났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봤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공원에서 그네도 밀어주고 축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큰 손주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응, 왜 갑자기? 친구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알려줄까? 할아버지가 다녀왔거든. 어디요? 저승. 민지가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할아버지 심장이 멈췄었거든. 그때 저승에 갔었어. 무서웠어요? 아니, 전혀 안 무서웠어. 오히려 평화로웠어. 그럼 왜 돌아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할 일이 남아서, 특히 민지 같은 손주들 사랑해야 하니까.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돌아온 거구나. 이런 순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후회가 없어졌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고,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영수야, 너 요새 표정이 밝아졌다. 그래, 그런가?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 뒤로 인생이 달라졌어. 어떻게? 매일매일이 감사해.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너희들 얼굴 보는 것도.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나이에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지. 그런데 영수야, 너 정말 저승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어. 거기 어떻던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평화로웠어, 무섭지 않았어. 하지만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는 걸 느꼈지. 할 일이 남았으니까. 무슨 일? 사랑하는 것, 화해하는 것, 후회 없이 사는 것. 친구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몇 년째 미루고 있어. 지금 해. 내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래, 그래야겠지. 그날 이후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셨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죠.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하고 싶은 말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시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세요. 그러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딸하고 안 지낸 지 10년 됐어요. 화해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지금요? 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셨어요. 번호를 누르셨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여보세요? 나 엄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엄마가 미안했어.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옆에서 울컥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돌아온 거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화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아침 산책을 합니다. 그날 쓰러졌던 그 산책로를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그 사실이 매일매일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언젠가 나는 다시 갈 거야, 저승으로.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후회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죽어도 괜찮아요. 할 말 다 했고, 사랑할 사람 다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살고 싶어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손주들이 크는 걸 보고 싶고, 영철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건강 관리를 합니다.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습니다. 어제 손주 민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시 저승 가시면 어떡해요? 그때는 할아버지, 시간이 온 거겠지. 슬플 것 같아요. 슬퍼도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할아버지는 민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가 간 곳은 평화로운 곳이라는 거.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다녀왔으니까 알아.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저랑 더 놀아주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할게.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녁밥을 차려놓고요.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요. 밥 먹어요.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내일 아침에도 깨어날 수 있다는 게, 내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혹시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저처럼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안아주세요. 웃어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사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저승사자가 당신의 손을 잡더라도 당신은 평화롭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후회 없이, 저처럼요. 김영수 씨는 오늘도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향해, 사랑을 향해. 그가 심장이 멈췄던 그 12분 동안 저승에서 받은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라. 그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근사체험 앤디 사례들을 참고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삶은 유한하고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까?
삶을 사랑하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